오늘 뉴스 리뷰와 이 시간 YTN이 전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잇따라 전해지는 소식에 사회적 공분도 일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한국의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자로 고문을 받다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YTN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탈출하기 어려운 곳에 갇혀 사망에 이르는 등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가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이 피해 학생의 대학 선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충남의 한 대학에 다니다가 선배인 남성의 권유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캄보디아에 가면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알려지면서 추가로 들어오는 신고도 많은데요. 광주와 대구, 제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빗발쳤는데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실종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30대 남성 A씨가 캄보디아 최대 범죄단지 시아누크빌 숙소에 감금된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IT 관련 업무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막상 도착한 회사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고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청년들이 해외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봐야 하며 결국 국내 청년 취업률 감소, 청년 세대의 빈곤,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YTN에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가는 이유, 수많은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이유를 어떤 시각에서 전달하였는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YTN 기자들이 현지에 파견돼서 푸놈펜과 시아누크빌 두 곳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경찰 중심으로 나오는 수사 상황 보도보다 더 직접적이고 또 다각적인 취재와 보도로 시청자들이 현지 상황과 사건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했는데요. 두 기자의 캄보디아 현지 파견, 실장님 어떻게 좀 결정된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캄보디아에서 현지에 있던 그 박모 씨라는 대학생이 납치돼서 살해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러한 그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제 확산되고 있었고요. 게다가 YTN에도 이제 관련 제보들이 이제 많이 접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YTN 보도국 수뇌부는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거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취재진을 현지에 파견한 것이고요. 또 국내 취재로는 한계가 많다 이렇게 판단한 점도 조기 파견의 한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15일 오전부터 사회부 정현우 기자팀이 현지에서 방송을 처음 했고요. 10월 16일 오전부터 정치부 김다연 기자 취재팀이 현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현우 기자팀은 캄보디아 현장 분위기와 범죄 수법 그리고 우리 교민 피해 등을 주로 이제 취재하는 반면에요. 김다연 기자팀은 현재 급파된 정부 합동 대응팀의 활동 위주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취재진 파견을 결정한 구체적인 배경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 가족 목소리 전달과 구조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YTN은 현장 취재가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구조 활동에 필요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실태와 조직 구조에 대한 심층 보도 필요성입니다. 현지 취재를 통해서 범죄 수법과 조직 운영 방식 그리고 피해자 유입 경로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내외 수사기관의 대응을 추동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 대응과 국제협력의 감시 및 견제를 취재하고자 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고 범죄단지 수색 및 한국인 구조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캄보디아 현장 취재는 정부의 대응 속도와 외교적 협상, 그리고 송환 절차 등을 면밀히 살피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국제 범죄에 대한 관심, 이 사건 자체에서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가 이 부분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관련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한국인 대상 범죄 발생과 그 심각성, 그리고 정부 대응을 전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 폰럿 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통상 국장급이 진행하는 초치를 외교부 장관이 단행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대학생 사망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 대응을 전했습니다. 통상 국장급이 진행하는 초치를 장관이 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정부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2달 넘게 피해자의 시신이 송환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무대응과 구조 외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교부의 반박 내용도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조를 외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는다.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대사관이 캄보디아 경찰과 수시로 접촉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고 논란이 된 본인 신고 원칙은 대사관 자체 방침이 아니라 현지 경찰에 공식 요구라고 해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일고 있는 외교부 비판 의견을 전하면서 이 사안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사안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대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전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평가원님? 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사건 발생 원인을 전했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인들의 납치나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한 원인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납치 강금 사례가 빈발하니까 국가가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초국경 지역에서 굉장히 단속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한국인이라든가 특히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다른 타 국가의 사람들을 납치 강금하는 사례가 많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범죄 집단과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소위 권력층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결국은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가 미진하고 또 수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점점 증가 추세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해당 국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시청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고요. 이후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인력이 부족한 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의 특수성, 범죄 단지 규모, 구체적인 피싱 범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캄보디아 경찰 대응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실종 신고의 비현실적인 접수 방법과 외교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실종 사고가 늘면서 직접 구조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 한 달에도 여러 건의 구조를 실제 행하고 있다라는 지금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현지에서는 실종 사건이 심각하고 이 부분을 만약에 외교부가 몰랐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족들의 신고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의 부적절한 대처, 코리안 데스크에 대한 설명, 외국인의 국내 형법 적용 가능성, 그리고 공조수사의 어려움 등 시청자가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뉴스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YTN에서는 전문가, 현지 한인회, 피해자, 경찰, 외교부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인터뷰를 보도해 왔는데요. 이날 보도에서는 옥해실 캄보디아 한인회 부회장과 전화 연결해 현지 상황, 한인회 쪽의 피해자 구조 현황, 캄보디아 내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현지 교민 사회 분위기,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을 논의하였는데요. 시내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인회 쪽으로도 이 감금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지금 올해 저희가 구조한 인원들이 약 70명 정도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평화로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중국과 한국인들이 만드는 문제 가지고 갑자기 자기 나라가 범죄 도시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첫 인터뷰부터 캄보디아 현지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이 문제가 캄보디아와는 관계없는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규정짓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이 사건의 심각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후 한인회에서 구한 피해자들이 70여 명에 달한다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캄보디아 당국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답변은 현재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건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나 현지인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보도를 위한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시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나 관계자들을 섭외할 때 뉴스의 특성과 주제를 이해하고 섭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 이슈는 단순 사건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국내외 사회 경제 또 외교 문제와 세대 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더구나 해외에서 벌어진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이다 보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다각적인 이해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면서 단독 보도도 늘 수밖에 없는데 무분별한 보도 경쟁이나 또 선정적인 보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어지는 상황들, 또 어떤 방향에서 좀 보도가 필요할지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현지 그 캄보디아 당국의 이제 대대적인 단속으로 붙잡힌 한 64명 정도가 있는데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으로 이제 소환됐지 않습니까? 이들 대부분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경찰의 이제 수사 속도가 이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관심은 현지 범죄 단지 감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들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로 투자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주장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 상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 수십여 곳에서는 한국인 1000여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방침이고요. 이 밖에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캄보디아까지 건너가서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피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취재해 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많은 우리 교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강화, 또 현지 법과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및 범죄 근절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10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직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지금 파악되지 않은 만큼 YTN은 사태 전개와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추적해서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캄보디아 범죄 피해자 대학생 사망 사건은
해외 범죄 사건이므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특히 정부, 외교부, 경찰, 현지 경찰과의 협조 등 많은 취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이번 사건 관련 보도는 많은 한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실종된 한국인이 많은 상황을 알게 했는데요. 보다 구체적 취재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하는 과정에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취재를 위해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취재 원칙과 안전 수칙 등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지에 직접 도착해 국내 보도된 뉴스와 다른 추가적으로 취재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현지 소식을 함께 기획하고 또 구성을 했던 심관음 촬영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전날에 데스크한테 연락이 와서 캄보디아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24시간 뉴스다 보니까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좀 흔한 편에 속해서 저는 이제 짐 잘 챙기고 여권 잘 챙기고 일단 장비 위주로 잘 챙겼고요. 보도국이나 이제 회사 모든 국장, 부장, 데스크께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절대 무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셨었고 기존에 쓰던 ENG 카메라 큰 거 이런 거는 절대 못 챙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6mm 카메라라고 하는 작은 카메라 준비했었고 타사들 같은 경우 미리 갔었던 데도 있었고 해서 드론 그림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기긴 해야겠다. 근데 대신 눈에 안 띄는 걸로 해야겠다 해서 미니 드론 챙겨갔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경찰 단속을 대비해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인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자정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나가서 이제 차이나타운, 시아누쿠벨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철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매달 그 경찰과 군인한테 상납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겠죠. 공장 단지 같아 보이는 것도 이제 현지 코디분의 말에 의하면 저런 사무실 있는 데에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생각보다 너무 만연한 상태였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죄단지 웬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철문이 있나, 경비가 있나.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일반 건물인데 앞에 이제 철문이나 좀 삼엄한 분위기면 이제 거긴 웬치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 가다가 납치되고 요거는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연루되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은 다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